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요 교육학 중에서 교육사회학을 함께 단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사회학 이론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갈등 이론에서 경제적 재생산 이론을 이야기한 볼스 앤 진티스의 그리고 그 상응 이론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볼스와 진티스, 경제적 재생산 이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단권화해 본다면 요 볼스와 진티스의 경제적 재생산 이론, 경제적 재생산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진티스는 긴티스라고도 읽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요 경제적 재생산 이론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함께 보시면은 먼저 이제 그 김현 선생님의 요 책을 본다면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요 볼스 앤 진티스의 경제 재생산론 요 같은 경우에는 볼스와 진티스가 어떤 책을 썼냐면 자본주의 미국 사회의 학교 교육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 자본주의 미국 사회 학교 교육에서 미국 교육이 바탕을 이룬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서 학교는 사회통합의 측면 여기서는 성공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사회평등화 그리고 전인적 발달 이거의 측면에서는 그 기능 수행이 적절하지 못했다.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교육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교와 사회 구조의 관련성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거 나온 게 뭐냐면 상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correspondence theory 이 상응 이론에 따르면은 생산이 사회적 관계와 그리고 교육의 사회적 관계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사회적 관계와 교육이 사회적 관계는 대응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무 내용에 대해서 통제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학생들 또한 어떻습니까? 학생들 또한 교육 과정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이 외적 보상인 임금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교육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외적 보상인 성적, 졸업장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준은 다양한 수준의 직업 구조에 대응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초졸이라는 교육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수준 뭐 초졸이 나왔을 때 이제 직업은 어떤 것을 갖고 중졸은 뭘 가질 수 있고 고졸은 뭘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교육이 직업 구조에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각 개인이 위계적 경제 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관계는 학교 교육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위계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관계는 학교 교육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보았을 때 볼스와 진티스는 뭐라고 하냐면 학교의 기능이란 무엇이냐? 바로 학교는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범 그리고 인성 특성을 내면화시킨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은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위나 기회의 평등화를 위한
경제적 지위나 기회의 평등화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자, 그래서 단지 자본주의 사회의 위계화된 계급 구조가 재생산되는 기제로 작용할 뿐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학교 교육이 부정적 실상의 근원, 이거는 교육 체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가 문제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결론. 이게 바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태련과 박지영 선생님이 공저하신 이제 함께하는 교육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먼저 경제결정론입니다. 그래서 경제결정론이에요. 그래서 보일스와 진티스가 내세운 경제적 재생산론은 마르크스 하부 상부 구조 모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부 구조인 경제 구조가 상부 구조에 속하는 학교 교육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재생산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상부 구조에 속하는 국가기구로서 하부 구조인 경제에 복종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학교는 학생의 위계적인 자본주의 생산 조직 내에서 각 개인이 수행해야 할 직업적 역할에 맞는 인지적 기능과 태도, 의식을 가르쳐 자본주의 불평등한 사회적 생산관계를 매개하고 정당화하여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상응이론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이 상응이론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경로를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의 사회적 관계가 서로 대응한다라는 상응이론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생산 현장이 형식적 구조적 상응 같은 경우에는 생산 현장에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사회적 관계와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그 형식과 구조에 있어서 일치한다라는 것을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듯이 학생들도 자기가 배워야 할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노동이 외적 보상인 임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교육도 학습 결과로서 주어지는 외적 보상, 바로 성적, 졸업장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육은 노동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생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현장은 분업을 시켜요. 마찬가지로 학교도 계열을 구분하고 지식을 과목별로 잘게 나눈다. 다음에 생산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직급별 단계. 학교도 학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보일스와 진티스는 학교 조직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자본주의 생산 현장에서의 지배복종 관계를 재생산한다. 바로 지배복종 관계를 재생산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사회관계, 즉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는 위계적 노동분업, 이것을 그대로 본뜨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산 현장에서의 지배복종 관계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이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적 사회화입니다. 그래서 계급에 따라서 다른 규범과 성격적 특성을 주입하고 있죠. 그래서 보일스와 진티스는 학교가 학생 개개인이 속한 계급에 따라 다른 규범과 성격적 특성을 주입하는
차별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요구하는 단순 노동자와 관리자 또는 경영자라는 인력을 배출하여 자본주의 생산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생산 라인에서 단순 노동자로 일할 사람에게는 윗사람이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시간을 잘 지키고 기계적 작업 방식에 순응하도록 가르치는 반면에 회사의 관리자나 경영자로 일할 사람들에게는 독립적인 사고력과 작업 능력, 그리고 여러 선택 가능성 가운데 현명하게 선택하기, 외적 규율보다는 내면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결국 한 집단은 순종적이고 능률적인 노동자로 가르치고 다른 집단은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지도자로 가른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순종적 그리고 능률적인 노동자로 가르치는 반면에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지도자로 기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활용한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재생산하는 데 중심적인 것은 학교가 가르치는 인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가치관과 성격적 특성, 즉 정의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인지적 내용을 주로 다루는 공식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가치관과 의식을 은연중에 내면화시키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배와 복종의 사회관계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지수 선생님이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함께 또 단거나 해본다면 이 권지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 재생산 이론에서 보일스와 진티스가 자본주의 미국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 이걸 통해서 구조기능주의의 평등관 비판했다. 이것을 비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일스와 진티스가. 자,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 교육개혁은 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평등 실현과 전인적 발달의 측면에서는 실패하였다. 참고로 이렇게 보일스와 진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학자에 따라 신교육 사회학의 이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교육 사회학. 자, 아무튼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재생산하는 도구로서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의 계급적 위치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가 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을 이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의 실패 원인은 교육체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치된 노동력을 양성하려는 자본주의 경제의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론적 기초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의 계급이론. 그래서 하부구조, 상부구조 모델을 적용했다. 그래서 교육은 경제적 생산관계에 기초한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구조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경제결정론. 그래서 학교 또는 인간을 수동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입장 같은 경우는 이론의 특징을 보면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정당화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은 사회의 성격, 즉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있고 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차별적 사회화입니다. 그래서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데 학교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의 계급적 위치에 기초한 성격적 특징을 차별적으로 사회화시킵니다. 그래서 지배와 종속의 사회관계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류계층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유라든가 창의성, 내면화된 통제규범을 중시하는 반면에 하류계층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순종이라든가 복종, 통제된 행동과 규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대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과 경제적 생산체제가 서로 대응하기 때문이며 이것을 대응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대응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대응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상응이론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사회적 관계와 교육이 사회적 관계가 서로 대응한다. 그래서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외적 보상이 임금을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듯이 교육도 학습 결과로 주어지는 외적 보상이 성적, 그리고 졸업장의 취득을 위해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노동자가 작업 내용에 대해 결정권이 없듯이 학생도 교육 과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세 번째, 노동 현장이 분업화되어 있듯이 학교도 계열을 구분하고 지식을 과목별로 잘게 나누고, 네 번째, 다양한 수준의 직업 구조가 있듯이 다양한 수준의 교육으로 나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경제적 재생산 이론, 보일스와 진티스의 경제적 재생산 이론과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상응 이론에 대해서 오늘 단권화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